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3장 연산자 교재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산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이제 산출을 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있었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식 계산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썼었죠. 그래서 뭔가 연산할 때, 즉 덧셈이나 뺄셈이나 하기 위한 그런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피연산자라고 했으니까 실제 보면 요 밑에 연산식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쓰는 변수, 그 다음에 실제 값, 이것들을 다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제 연산식이 되겠죠. 연산식.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64페이지를 보면 연산자의 종류가 표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교수님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표 표시를 했어요.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별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냥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배우겠지만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산술 연산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알고 있는 거예요. 더하는 것, 빼는 것, 곱하는 것, 나누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나 더 쓰는데 요 퍼센트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머지를 계산할 때 쓰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자열 연산자가 있는데 사용하는 거는 요 플러스 기호예요. 플러스 기호인데 이제 플러스는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덧셈도 되지만 어떤 문자열들을 연결할 때 이 플러스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꼴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같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다라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집어넣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그 다음에 곱하기 이퀄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더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gat을 왼쪽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감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 자체가 플러스 기호를 두 개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기호를 두 개 쓰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1만큼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비교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등호, 부등호 기호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꺽쇠로 이쪽이 크냐,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이 크냐라고 쓰는 것이 우리가 등호 기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작냐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오른쪽 왼쪽이 같냐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꼴 표시 두 개를 쓰게 됩니다.
두 개. 그래서 이꼴 표시 두 개가 있으면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느낌표 표시는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의 의미예요.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낌표와 이꼴을 쓰게 되면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볼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논리 기호가 있어요. 논리.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라고 저희가 불러요. 또 이제 실제 의미 자체는 이제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쓰나 두 개를 쓰나 의미는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가급적이면 두 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즉 and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를 쓰게 된다면 오른쪽과 왼쪽이 참이냐, true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것이 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짝대기처럼 보이는데 이 짝대기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가 파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자판에 보시면 자판 한번 보세요. 엔터키 위에 보면 우리 원화 표시되어 있고 위에 보면 짝대기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그 키를 누르는 경우에는 요 파이프라고 의미되어 있는 요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값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면 참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두 개가 다 거짓이면 거짓, 또 두 개가 다 참이면 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앞에 얘기한 느낌표는 교수님이 부정의 의미라고 그랬죠. 부정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조건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조건식이 있고, 조건식에 대해서 참이면 A, 그 다음에 거짓이면 B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자가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피연산자 수라고 나와 있는 2항, 단항, 2항, 3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피연산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연산자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보면 뭐 복잡하게 지금 표상에서 뭐 연산의 방향, 그 다음에 연산의 우선순위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이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교수님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우선 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단항, 2항, 3항인 경우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자, 단항 한 개짜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순서로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산술, 비교, 논리, 대입순으로 우선순위가 쭉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 즉 넣기 위해서는 모든 계산과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다 끝나야 되겠죠. 그죠?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 또 그렇게 되려면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따지는데, 자, 앞에 잘 보시면 산술, 사칙연산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냐 작냐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앞에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입이 가장 나중에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돼야 될 게 이제 논리 연산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교 연산자를 한번 보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느냐 같냐를 따져야 되는데 앞에서 사칙 연산이 되지 않으면 즉 더할 것들은 더하고 뺄 것들은 빼고 곱할 것들은 곱해야지만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가 산술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산술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 자, 다낭인 경우에는 교수님이 뒤에 프로그램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대입 연산자는 방향성이 지금 보면 오른쪽계 왼쪽으로, 이건 뭐 당연하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연산자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프로그램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연산자가 있는데 한눈에 척 보고 알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개발 현장에서 오래 개발한 개발자들도 그렇게 익숙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갈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그 부분을 갈로로 묶어버렸죠. 그래서 먼저 계산하라고 우리가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만약에 먼저 계산을 하라라고 할 때는 갈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선순위가 맞아도 이게 뭐부터 되지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갈로를 추가를 해서 정상적인 이런 우선순위가 맞아도 갈로를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항 연산자, 즉 연산자에서 실제 연산을 해야 될 피연산자 자체가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거 한 개만 우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증감연산자 얘기했었죠. 그래서 증감연산자 플러스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를 증가를 시키는 거고요. 마이너스 기호가 두 개 있으면 한 개를 감소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그 변수의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 계산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앞에 있으면 이 증감연산자를 먼저 처리를 해요. 자, 근데 변수 뒤에 있으면 다른 연산자를 다 처리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요 증감연산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요 증감연산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3장이죠. 3장이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에서 자바 프로젝트, 그래서 chap03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src 밑에다가 이게 지금 3절이에요. 3절이니까 src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new에서 패키지 만들어야죠. 자, 패키지에서 sec03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피니시. 자, 그리고 다시 sec03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new에서
클래스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예제 프로그램은 increase니까 increase increase 그 다음에 decrease 그 다음에 operator 그 다음에 example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권력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주석들이 나오는데 이런 주석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지워주는 게 눈에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먼저 정수인 int 타입으로 x를 정의를 하나 해줘서 여기다 초기 값을 10이라고 배정을 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수 타입인 int로 y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10이라고 정의를 해 줍시다. 자, 그리고 int z를 또 하나 선언을 해 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뭐 초기 값을 주지 않았는데 이 숫자인 경우에는 항상 초기 값으로 0을 할당을 해주는 것을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ystem.out.println은 저번 시간에도 교수님이 방법을 얘기를 해줬지만 sysout이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system.out.println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한번 좀 쭉 선을 그어서 좀 구분을 하는 것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제 x라고 정의해 준 위의 변수에다가 한번 증감 연산자를 뒤에다가도 한번 붙여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기호를 앞에다가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것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x라고 하는 값은 얼마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자열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플러스 기호가 문자열을 합치는 때 쓰는 건데 이건 또 뒤에 샘플 프로그램에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경우에 실제 실행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 자, 그러면 지금은 뭐 연산을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개 증가를 해라. 그 다음에 처음에 증가를 해라. 라는 것들은 뭐 다른 연산식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최초 값이 10이었기 때문에 자, 1 증가하고 1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실행 결과가 1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행 결과를 좀 옆에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콘솔 창에 나오는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자, 그럼 위로 올라오죠? 그럼 이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놔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 결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짜면서 실행 결과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다음엔 또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Shift하고 방향키 밑에를 샥 누르면 해당되는 줄이 카피가 돼요. 그러면 컨트롤 C를 딱 누르고 또 요 밑에 내려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또 카피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Y라고 하는 Y도 한번 X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또 내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에 카피를 해서 또 내려와서 실제 이 값이 y겠죠.
y로 샥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또 저장을 하고 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어떻게 됐죠? 최초 y값이 10이었죠. 그런데 얘도 뭐 뒤에 붙였거나 앞에 붙였거나 다른 연산자 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요 값은 10에서 마이너스 1 돼서 y는 8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봅시다. 또 이거 하나 카피해서 놓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앞에서 선언한 z에다가 x 값을 넣었는데 플러스 기호를 뒤에 붙였어요. 뒤에 붙이고 실제 들어가 있는 요 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넣은 값에 z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x를 z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 지금 플러스 기호가 뒤에 붙었죠. 즉 다른 것을 다 먼저 집어넣고 x에 대해서 1 증가하는 건 제일 나중에 하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x 값이 얼마죠? 12였죠? 12였어요. 자, 12 값이 그대로 z로 들어가서 z는 10이라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x 값을 찍었더니 x 값은 어떻게 됐어요? 13이 됐습니다. 즉 2를 z에다가 먼저 10이라고 하는 원래 갖고 있던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1을 증가를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값을 한번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이번에는 z에다가 x를 먼저 증가를 시키고요. 증가를 시키고 그대로 또 이제 z값에다 넣어본 것들을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x값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지금 보면 요 플러스 기호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에 있는 값을 먼저 1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x 값은 13이었어요. 13이었기 때문에 증가가 됐으니까 14가 됐겠죠? 그리고 14 된 값을 z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력한 z도 14, x도 14라고 결과값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x하고 y를 먼저 1 증가시키고 하나는 또 나중에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우리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z에다가 x는 계산하기 전에 먼저 1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y는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1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그 결과를 z에다가 집어넣어 봐라 라고 하는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z와 x와 y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선 x나 y나 이거는 뭐 앞에 증가를 시키든
다 계산 끝난 다음에 증가를 시키든 무조건 1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x는 14였어요. 14였으니까 당연히 1 증가해서 15가 된 거고요. 자, y는 8이었기 때문에 1 증가해서 9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수식에 실제 x인 경우에는 계산하기 전에 먼저 1을 증가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14였기 때문에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y는 뭐 그 플러스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값 8이 8 상태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15와 8을 더하게 되면 23이 결과가 나와서 Z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Z가 23인 거예요.